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의 원기쌤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떤 면에서 걱정하고 있는 농지연금이 없어지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새롭게 농지연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진입하신 분들은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연금 부자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금을 받는 연령대별로 어떤 연금을 받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운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농지연금은 60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전에 55세 때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이 55세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주식 ETF를 운용을 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연 수익률이 10% 이상은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연금 형태로 나의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하면은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로 그 이자만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2억 원에 해당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쳐서 모았다. 그런데 이 2억 원을 미국 주식 ETF로 운용을 하고 미국 주식 ETF가 평균적으로 10% 이상은 수익률이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2억의 10%는 2천만 원이죠.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매월 받기 때문에 평생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이자로만으로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원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택할 때 그 원금이 사라지지 않고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그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일시불로 받게 되면 받게 되고 상가 투자를 한다던가 어떤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한다던가 이런 자영업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연금은 연금으로만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가 투자는 내가 10억 정도, 8억에서 10억 정도를 모아야 월 300, 월 200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잘 운용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잘만 운용하게 된다면 원금이 사라지지 않고 평생 동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지는 싸게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국민연금에 큰 기대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월 한 100 정도는 받을 수는 있겠죠. 이거는 선택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의존하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연금을 빨리빨리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두셔야 합니다. 자, 65세 때 농지이양 은퇴 직불이라는 농업인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직불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농지이양 은퇴 직불을 통해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팔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입할 때의 금액에 비해서 팔 때의 금액이 크다면 그 나머지 차액으로도 연금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거를 미국 주식 ETF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판 금액이 10억인데 실제로 들어간 경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들어간 금액이 5억이라고 한다면 5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 5억을 만약에 미국 주식 ETF로 운용하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똑같은 논리로 그 평생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만 해도 누적연금 10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의 맥스를 상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월 1,000만 원의 연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만 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미국 주식 ETF에 대한 확신이 있다거나 농지연금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낙찰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낙찰가율을 계속해서 감소시킬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본을 정말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월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농지연금은 바로 그 목적이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자금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리고 그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지금 68세이고 고령화율은 50%를 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농업인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일정한 소득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평균 수령액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연금으로 매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는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농지연금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을 에 대한 복지 차원 또는 생활 안정자금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 점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식량 안보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포기할 수 없는 전략 산업입니다. 식량 안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시가 일어나거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식량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은 식량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청년들은 농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번 주 초에 올린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지연금이나 농지은행과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청년 창업농들을 위한 사업의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농업을 포기할 수 없고 그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 이 청년 창업농들의 어떤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식량 자급률 유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지의 보전을 통해서 식량 생산을 기반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으로 이농을 방지를 해야 되고 농업에 활력을 제고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보전과 국토 균형 발전 등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도 있고요. 만약에 농지연금도 없다면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는 굉장히 크게 감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농지연금의 매월 받는 연금액이 지금 평균적으로 110만 원 이상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면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에 대한 혜택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혜택들 중에서 농지연금은 그 중에서 가장 실제로 농업인들이 겪는 노후의 어떤 생활자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농지연금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제도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농지연금은 경매를 통해서 자본 회수로 재정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농지연금을 신청을 했고 그 농지는 경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임대라는 형태로 경작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 신청자는 경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연금을 다 받고 나면 그 농지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청년 창업농들한테 농지를 대여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청년 창업농을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창업농들이 뭐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선호하지 않는 농지일 수도 있겠죠. 농지에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농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니까 경매를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를 한다고 합니다. 낮게 낙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농지를 연금을 신청하고 나서 이렇게 자금 회수를 하기까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20년에서 30년 또는 40년 후에 자금 회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20년에서 40년 동안 이 농지의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굉장히 적어도 2배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농지은행 또는 농어촌 공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는 장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신청할 때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서 넣긴 하지만 농지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아마 그 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농지의 가격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또는 40년 후에 이 농지의 가치는 농지연금 신청했을 때보다 2배 이상은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는 선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 연금의 예산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농지 가격 상승 시에 추가 수익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 부담이 최소화된 자기 완결적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몇 가지 되고 있긴 하지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농지가 실제로 이제 자본 회수가 되게 되면은 그 예산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증명이 되어 있죠. 2011년도 도입 이후에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농지연금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3가지의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나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긴 하겠죠. 그러나 회수가 분명히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연금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주택연금이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지연금 하나 더 있죠. 농업인의 생활안정자금, 이런 또 다른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농지연금이야말로 주택연금보다도 더 안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오히려 강화되면 강화됐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